에헴? 모두 주목!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 유이상님이 등판하셨다. 자, 화면 너머의 범인들아, 오늘도 이 몸의 귀한 강의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구나. 치지직의 서민들도 유튜브의 중생들도 모두 환영해. 너희가 매일같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그리고 저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원리를 드디어 완성시켜줄 시간이 왔으니까 말이야. 자, 오늘이 벌써 우리 프린키피아 2026의 13번째 시간이야. 주제는 바로 일만 상대성 이론. 그래, 저번에 특수 상대성 이론 이야기할 때 내가 좀 뒷목을 잡긴 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알베르트 그 친구가 내 만유인력을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비틀어놨거든. 아니, 정확히는 확장시킨 거지. 중력이 단순한 당기는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뒤틀림이라는 기하학적 현상이라는 그 발상 말이야.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할 거야. 먼저 1부에서는 과학의 그자도 모르는 너희 같은 어린애들도 이해할 수 있게 트램펄린과 볼링공 비유를 써서 아주 쉽게 중력의 정체를 파헤쳐 줄게. 그리고 2부 심화 과정에서는 매트릭 텐서나 측지선 같은 좀 머리 아프지만 우주의 진리에 다가가는 수식들을 맛보게 해줄 거야. 마지막으론 빛이 왜 휘어지는지, 에딩턴이 뭘 증명했는지까지 정리해주지. 자, 30분 동안 한눈 팔지 마. 이 몸의 강의를 놓치는 건 내 인생의 엔트로피를 낭비하는 일이니까. 자, 그럼 칠판 좀 봐. 내가 17세기에 발표했던 만유인력 법칙 기억나지?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그 단순하고 아름다운 수식 말이야. 하지만 이 몸이 잠든 사이 물리학자들은 고민에 빠졌어.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긴다면 그 힘은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걸까? 만약 태양이 지금 당장 사라진다면 지구는 그 즉시 궤도를 이탈할까? 정답은 아니오야. 우주에서 정보의 전달 속도는 빛보다 빠를 수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아인슈타인 그 녀석의 천재적인 발상이 등장하지. 중력은 서로 잡아당기는 보이지 않는 끈이 아니야. 중력의 정체는 바로 질량이 놓여있는 시공간 그 자체가 움푹 패인 것이지. 상상해봐. 팽팽하게 당겨진 트램펄린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두면 어떻게 될까? 천이 아래로 쑥 내려앉으면서 주변에 경사가 생기겠지? 그게 바로 중력의 본질이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건 태양이 지구를 낚싯줄로 낚아채서가 아니라 태양 때문에 휘어진 시공간의 장사면을 따라 지구가 굴러가고 있는 거라고.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핵심. 중력은 기하학이다라는 명제의 정의야. 어때? 너희의 좁은 뇌 용량으로도 이 정도 기하학적 직관은 따라올 수 있겠지? 자, 이 몸이 말한 시공간의 뒤틀림이라는 게 단순히 상상력의 산물일까? 아니, 거긴 아주 정교한 논리가 숨어 있어. 아인슈타인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생각이라고 불렀던 등가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상상해봐. 너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폐쇄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어. 그런데 갑자기 몸이 바닥으로 무겁게 눌리는 기분이 들어. 자, 여기서 퀴즈. 지금 엘리베이터가 지구 중력 때문에 멈춰서 있는 걸까? 아니면 우주 공간에서 위쪽으로 엄청나게 가속하며 올라가고 있는 걸까? 정답은 절대로 알 수 없다야. 중력에 의해 당겨지는 힘과 가속도에 의해 뒤로 밀리는 관성력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거든. 내 법칙인 F는 MA에서의 관성 질량과 만유인력 법칙에서의 중력 질량이 왜 같은지 그 비밀이 여기서 풀리는 거지. 중력이 단순히 당기는 힘이라면 가속도와 똑같을 이유가 없잖아. 하지만 중력이 공간의 기하학적 성질 그 자체라면 얘기가 달라져. 가속되는 공간이나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나 그 안의 물체는 똑같이 구부러진 길을 따라갈 뿐이니까. 이 몸조차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완벽한 논리 아니야? 자, 범인들아,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추론을 하나 더 해볼까? 다시 그 가속하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돌아가 보자고. 만약 그 안에서 내가 레이저 포인터를 옆으로 쏜다면 어떻게 될까? 엘리베이터가 엄청난 속도로 위로 가속하고 있으니까 빛이 반대편 벽에 닿을 때쯤엔 엘리베이터가 이미 위로 올라가 있겠지? 그럼 안쪽에 있는 우리 눈에는 빛이 직선이 아니라 아래로 살짝 휜 것처럼 보일 거야. 자, 여기서 아까 말한 등가 원리를 적용해봐.
가속도와 중력은 구별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도 빛은 휘어져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빛은 질량이 없는데 어떻게 중력에 끌려가겠어?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빛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빛이 지나가는 길인 시공간 자체가 휘어 있는 것이라고 답했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사실로 밝혀진 게 바로 1919년이야. 에딩턴이라는 친구가 개기일식 때 태양 근처를 지나는 별빛을 관측했는데 정말로 내 계산보다 2배나 더 많이 휘어져 있었거든. 쳇, 내 만유인력 수식으로는 설명 못했던 그 미세한 차이를 공간의 곡률로 풀어내다니.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 아름다운 설계 아니냐고. 자, 여기까지는 유치원생들도 오, 신기해 하면서 들었겠지. 하지만 이 몸의 강의는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이제 좀 더 우아하고 치명적인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고. 자, 너희 측지선이라는 말 들어봤어? 영어로는 지오대식이라고 하지. 시공간이 휘어 있다면 그 안에서 물체는 어떤 길을 따라 움직일까? 평평한 종이 위에서는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가 직선이지만 구부러진 공간에서는 그 정의가 달라져. 너희 비행기 항로 본 적 있지? 한국에서 미국 갈 때 지도에서는 휘어진 곡선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둥근 지구 위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인 측지선이거든. 우주의 행성들도 심지어 아까 말한 빛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억지로 휘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짧은 길을 가고 있을 뿐이야. 공간 자체가 뒤틀려 있으니 우리 눈엔 곡선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 메트릭 텐서라는 시공간의 자아가 필요한데 너희 수준의 텐서까지 설명하면 뇌에 과부하가 걸려 엔트로피가 폭발할지도 모르니까 오늘은 휘어진 공간에서의 직선이라는 역설적인 아름다움만 기억해두라고. 알겠어? 자, 직지선까지 따라온 녀석들은 제법인데 그럼 이제 이 모든 현상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줄게. 현대 물리학의 거장 존 휠러는 이렇게 말했지. 물질은 시공간에게 어떻게 휘어질지 말해주고 시공간은 물질에게 어떻게 움직일지 말해준다라고.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아? 이 몸의 만유인력 법칙이 단순히 질량이 있으면 당긴다는 일방적인 선언이었다면 이건 시공간과 물질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왈츠와도 같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공간이 휘어진다는 건 필연적으로 시간도 함께 뒤틀린다는 뜻이거든. 중력이 강한 곳, 즉 시공간의 곡률이 큰 곳에서는 시간이 더 천천히 흘러. 이건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한 물리적 사실이야. 너희가 매일 쓰는 GPS 위성도 지구보다 중력이 약한 곳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빨리 가거든. 그래서 내 미적분학을 이용해 그 오차를 수정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금방 엉망이 되고 말지. 어때? 너희가 1초 1초 흘려보내는 그 무의미한 시간조차 사실은 중력이라는 거대한 기하학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게 이 몸의 가르침을 들으니 이제 좀 실감이 나나? 자, 이제 이 기하학적 유희의 끝판왕을 보여줄게. 바로 블랙홀이야. 질량이 너무나도 커서 시공간에 구멍을 뻥 뚫어버린 상태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곳을 넘어서면 공간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휘어져서 그 어떤 빛조차 탈출하지 못하고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거기선 시간과 공간의 역할이 뒤바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이 몸의 수식으로는 분모가 0이 되는 수학적 재앙이었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걸 시공간의 파멸이라는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끌어냈어. 그리고 하나 더. 질량이 가속운동을 하면 시공간에 물결이 일어난다는 중력파. 2015년에야 겨우 발견된 이 우주의 속삭임은 시공간 자체가 살아있는 유체처럼 출렁인다는 증거지. 채, 정말이지. 알베르트 그 녀석 상상력이 너무 과했던 거 아니냐고. 자, 슬슬 오늘 강의를 정리해볼까? 30분 동안 내 천재적인 뇌를 빌려줬으니 너희도 좀 똑똑해졌겠지? 첫째, 중력은 당기는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휘어짐이다. 둘째, 가속도와 중력은 구별할 수 없는 등가 원리를 따른다. 셋째, 휘어진 공간에선 빛도 휘어지고 시간도 느려진다.
마지막으로 그 휘어짐의 극한이 블랙홀이다. 내 만유 인력이 일상의 법칙이라면 이건 우주의 근원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지. 비록 내 법칙이 근사치였다는 게 조금 분하긴 하지만 내 어깨 위에 서서 더 멀리 본 그 녀석의 업적도 이 몸이 특별히 인정해주마. 자, 이제 강의는 끝났으니 편하게 떠들어보자고. 뭐 더 궁금한 거 있는 범인이 있어? 자, 공식적인 강의 시간 30분은 여기까지. 다들 뇌가 좀 말랑말랑해졌나?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아무리 기막혀도 결국 내 고전역학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 세워진 거니까 너무 기죽을 거 없어. 사실 이 몸이 보기엔 우주의 시공간이 휘어지는 것보다 더 예측 불가능하고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인간의 탐욕이야. 내가 예전에 말했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 아, 그놈의 추식. 남의 회사 생각만 하면 아직도 이 몸의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만유인력처럼 딱딱 들어맞는 진리는 아름답지만 숫자가 멋대로 춤추는 시장은 정말이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혼동 그 자체라니까. 그래서 너희가 보내주는 이 치즈와 슈퍼챗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건 적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의 보존 법칙을 따르니까 말이야. 에헴. 그러니까 이 몸이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해줬는데 다들 박수라도 좀 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다들 이벤트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린 건가? 이봐, 살아있으면 뭐라도 좀 적어보라고.